하위다라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작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도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19개국, 평가 대상 19개국 중에서 7위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용역 자료에서도 21개국 가운데 6위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렇게 국제기구에서 평가가 다 다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평가하는 통일된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는 얘기죠. OECD 자료 같은 것들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OECD 자료 내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그 수준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요. 그 유럽 같은 데서 최저임금을 평가할 때 월급 기준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의 소정근로시간 같은 경우를 170시간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급 기준이라고 하면은 뭐 209시간, 226시간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70시간으로 환산하면은 월급으로 결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이 170시간으로 환산해서 시급으로 하면 훨씬 높게 나오겠죠.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그렇게 낮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김선생 부분 중에 첫 번째에서 소득 분배 문제입니다. 이제 노동소득 분배 구조가 떨어지고 있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중요합니다. 소득 분배 악들 일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굉장히 저임금 근로자, 법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장을 해야 되겠죠. 최저임금이라는 법의 취지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들까지도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조심스러운 거고요. 만약에 최저임금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단순 저임금 근로자 80만 원, 90만 원 받는 분들 한 달에 총 수입이 9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저희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90만 원, 100만 원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150만 원, 심지어는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분들까지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입범위 문제, 고정상여금이나 아니면 뭐 수당 같은 것들 다 포함 안 되고 순수 기본금에 가까운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만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하고요. 하나는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임금 수준을 밀어올리는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요. 최저임금이 지금 90만 원입니다. 월 90만 원인데 이게 5만 원이 올라서 95만 원이 됐다고 하면은요. 90만 원 받는 근로자분들 95만 원 드려야 되겠죠. 일단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니까 90만 원에서 95만 원 오르면은 95만 원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아까 뭐 이미경 의원님인가 홍희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유성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계에서는 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최저임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이유가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보는 거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뭐 그 생산성보다 뭐 생산성과 물가를 합친 것과 비슷하게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2000년대 이전에 비해서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급박하게 올랐습니다. 한 9% 올랐죠. 평균 9점 몇 프로가 올랐을 겁니다.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그 영세 자영업자들이 거기에 충분히 따라가지를 못해서 못 주는 측면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저희 재계나 기업이나 최저임금 사용자 위원들이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 이미 올라와 있는 시급 4,320원이라는 최저임금을 미만으로 주는 근로자들을 사용자들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신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시급 4,320원, 한 달에 80만 원, 90만 원, 일반적으로 뭐 상여금과 그런 걸 받는 분들까지 하면은 평균적으로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 정도 됩니다. 주급휴일이 어디는 유급휴일이 없고 유급휴가 없고 상여금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것도 꽤 많이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통계에서 그걸 통계적으로 내봤더니 직접 받는 인건비 한 20%, 20, 30% 정도, 20몇 프로 정도는
상여금이나 수당이나 이런 걸로 받고 있는 게 평균적입니다. 물론 평균적 개념이기 때문에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더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90만 원 받는 근로자들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받는 소득들은 OT, 그러니까 초과 근로를 빼고도 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정도는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미달해서 받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사업주 충분히 이해하고 대변하기는 하지만은 줘야 법에 결정됐으니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 더 강화하고 어떤 실효성 있는 재고 방안, 근로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받을 수